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삼성중공업 김재우입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에서 지금 자율항해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선박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율운항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제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율운항 선박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고 이러한 데이터가 다시 자율운항을 리딩한다라는 저희의 철학을 보여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작년에 독도 목포에서 독도까지 실제 선박을 자율운항하면서 갔던 실제 항적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계획 경로고요. 그리고 지금 배가 오토노머스 모드로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50km 정도 중간에 아주 위험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율운항으로 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율운항이 되기까지 삼성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운항 선박은 일단 2030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될 거고요. 이제 온보드에서는 대부분 단일화된 어떤 네트워크에서 좀 더 통합되고 좀 더 고성능의 네트워크로 좀 통합이 되는 형태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오토노머스 십이 되면 이제 오토노머스 그 AI 기술이 아마 머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도 이제 점점 서포트를 하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선박에서는 이제 본선에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다 처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부 육상에서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가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십이 약 50% 정도의 워크로드를 리듀스한다. 2030년까지는. 그 이후로는 이제 100% 워크로드를 리듀스하는 걸 목표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ASE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은 이제 Connected, Autonomous, Shared Mobility, Electrified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인데, 사실은 이게 마리타임에 적합하냐, 솔라스 이상 선박에 적합하냐라는 의문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지금 이거를 잘하는 뭐 커넥티드 와이어리스카나 테슬라나 우버 같은 경우,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20년까지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솔라스 이상 선박에 적합하냐라는 저희는 의구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리타임 형태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워크로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솔루션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솔루션은 이제 S베슬이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십 디지털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SaaS라고 하는 자율항해 시스템, S비전이라고 하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베슬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베슬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결국 워크로드를 좀 줄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점점 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자율운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데이터 수집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보드 쪽에서는 이제 크게 요 네 가지 이제 솔루션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육상에서는 AI가 들어가서 이제 실시간 약간 커넥티드 서비스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 쪽 서비스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트 오펙티브하게 이제 뭐 경제 운항 솔루션들, 트림 최적화나 아니면은 이제 선원들의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 CII 솔루션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육상에서도 경제 운항은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경제 운항을 가지고 레포트를 뽑고 본선에다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 이제 플릿단에서는 어떤 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제 S비전인데요. S비전은 카메라 4대를 이용해서 마치 자동차에 그 후진 넣었으면 이제 서라운드 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4대를 이용을 해서 아주 먼 거리도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약 한 70척 정도 탑재가 됐고, 앞으로 한 100척 이상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앞으로도 저희 신조 선박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에서도 요거를 좀 팔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약 한 250척 정도 계약이 됐지만 지금 조금 더 사실은 선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다음 데이터 쉐어링, 리모트 서포트, 그다음에 이제 자율운항 선박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를 본선에서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제 선원들의 워크로드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로그북을 만들어서 지금 선박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북은 크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약 6개 정도의 로그북에 진행을 했고 2022년에는 이제 LRA, SCA까지는 일단은 받아놓고 지금도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쉐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풀로 REST 형태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선주들이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IT 매니저나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어널리틱 결과를 이제 전달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비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비전이 결국은 육상에서 서포트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육상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서라운드 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배에서 요 카메라를 통해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육상에서 바로 이제 화상 회의를 열어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저희 플랫폼에서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율운항에 좀 도움이 될까 하여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LNG 캐리어가 실제로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들어갔는데 과연 이제 러더를 어느 정도 썼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연 가는 동안 충돌이 어느 정도 있었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국은 러더를 플러스 마이너스 5도까지 쓰는데 약 99.7% 이제 즉 가는 동안 대양에서는 장애물을 거의 안 만났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박에서 모여진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선원의 워크로드를 줄이고 그리고 자율운항의 어떤 기본적인 백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자율운항 선박으로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본선에서 선원들의 워크로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운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자율운항 선박 이제 무인선 조그마한 3.3m짜리 무인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33m짜리 터그선 그리고 세계로호 트레이닝십 그리고 LNG선 그리고 메가카라반 그 블럭 운반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5K 컨테이너선까지 다양하게 자율운항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자율운항의 마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마스가 크게 이제 1에서 레벨 4까지 있습니다. 물론 2008년까지는 28년까지는 아마 좀 더 개정이 될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다 마스 1, 2, 마스 2, 3, 마스 3, 4로 전체적으로 전체 큰 범위에서 모든 걸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대형선 쪽에 접근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 오션 쪽은 일단 트랙 컨트롤을 이용해서 컬리전 오버이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현재 단계인데 이제 BMS 이제 코스탈 연안 운항을 위해서 이제 BMS 컨트롤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화되면 아마 오토 버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희 SAS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자율운항을 하면 이제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뭔가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가 브릿지가 아직까지는 좀 크고 저희의 목적 자체가 이제 요 시스템만 있어도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레이더, 액디스, 그다음에 카메라, 코닝 같은 시스템들이 하나로 다 들어와서 이제 이런 형태로 콘솔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존적인 내비게이션 센서, 예를 들어서 AIS나 레이더 같은 센서에서부터 이제 카메라 정보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태틱 정보들, 예를 들어서 ENC나 어떤 쉽의 모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브젝트 프로세싱을 하고 이제 패스 플래닝을 해서 결국은 BMS나 오토파일럿 쪽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충돌 회피를 좀 더 붙어서, 좀 더 위험하지만 타선과 붙어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돌아가면서 할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시스템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자율운항 쪽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센서 퓨전인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올해 6월에 거제에서부터 대만까지 가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9개의 클래스를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장애물인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레이더랑 이제 퓨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랑 퓨전을 해서 조금 더 AIS가 없는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AIS가 있어도 조금 불확실한 AIS가 튀는 약간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주죠. 그래서 레이더와 카메라 자체를 퓨전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상황 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요. 이제 선박 자체에서는 이렇게 센싱이나 데이터를 로깅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2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벨링이나 이제 AI/ML 모델링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꼭 상황 인지를 위한 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충돌을 회피하고 갔는지, 이런 이제 로그 데이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백을 하면서 다시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한번 대만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저희가 뭐 파나마까지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탑재해서 운전할 수 있느냐, 안전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많이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OTA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OTA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든 게 전동화가 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한 척, 뭐 2척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배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OTA 구조는 지금 본선에서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네, 본선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올리고, 이제 그런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로그들은 다시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오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지금 왼쪽에 있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고요. 특히 대표적인 이제 이마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우 상황, 컬레그의 다양한 조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가면서 어떤 그 컬레그 상황, 헤드온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저희가 아까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어떤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노란색이 항해사가 가려고 했던 실제로 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원래 계획 항로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스템은 저 노란색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장애물을 질러서 그 계획 경로를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조우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약 8척의 테스트 베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테스트 베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물들에 대한 이미지들을 저희가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배가 자율운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총 8척의 테스트 베드를 올해 말까지 지금 구축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약 6척의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8척의 데이터 자율항해 시스템이 탑재된 선박에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게더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올해 6월에 거제도에서 저희가 대만까지 가는 동안 실제 항해사의 루트와 이제 저희 루트를 비교를 하면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 이제 항해사가 실제로 갔던 루트고요. 그다음 빨간색이 원래 엑디스에서 나오는 계획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이 어떤 세팅을 했겠죠. 저 상황에서 뭐 A라는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실제로 항해사가 갔던 거와 저희 시스템이 내준 어떤 항해 경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저희 항해 보조 장치로 놓고 대만까지 테스트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버헤드 쪽에다가 조금 더 이런 오버헤드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떤 이 항해 경로를 보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조타수가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한 어떤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게끔 실험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ROC에 대한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도부터 정말 많은 배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각각 이제 ROC를 이용을 해서 선박을 제어도 해보고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마스 레벨 2, 3 이런 부분에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SROC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SROC는 어떤 선박의 움직임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AI로 어떤 분석된 결과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컨트롤도 되고요. 그다음 좀 더 이제 여기 이제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트들이 이제 선박의 긴급 상황이나 아니면 선박을 제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터랙션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ROC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기존에 이제 선박만 팔다가 앞으로는 이제 ROC와 같이 선주에게 이런 베너핏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품화 관련해서 인증과 상품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자율주행차 면허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300대 정도 자율주행차 면허를 받은 차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바다는 이런 자율운항이 가능한 면허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그런 법령을 이제 뭐 특례로 인정받아서 실제로 배별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특례로 인정받아서 이제 특정 기간 동안은 이제 약간 면허를 가지고 전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는 아니지만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진짜 이건 한국이 이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다른 나라에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실제 자율운항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일단 저희는 R&D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R&D에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저희 R&D 인력만 가지고는 성공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 여러 이제 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메이커나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fully autonomous vessel이란 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배부터 이제 fully autonomous를 지금 준비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배 안에 있는 것을 상당 부분 이제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봐도 선박이 어떻게 움직였다, 어떻게 가고 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자율운항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자율운항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그러면 사람을 없앨 거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잘 조화롭게 저희 기술을 잘 녹여서 앞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굉장히 좀 안전하고 좋은 선박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